미국에는 10월 징크스라는 게 있네요. 지금 외신 여러모로 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월 말에 급락했던 경험들이 있고 이번에도 고전적인 10월 충돌로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스트래티지스트들의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미 좀 한 차례 오늘장에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됐고요. 오늘 밤 결국에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움직임, 10월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남긴 여러 가지 숙제들 지금부터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포석도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은 그 불확실성의 좀 절정을 지나는 그런 국면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락의 원인은 불확실성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대선 앞둔 지도 며칠 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도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한데 이 불확실성이 갑자기 오늘장 그것도 오후장에 이렇게 좀 집중된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좀 더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주식시장이 이제 좀 확 바뀐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최근에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봐도 그렇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 관련주, 그다음에 또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좀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바이든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지율 상황도 트럼프가 많이 좀 바이든에게 캐치업한 상황이고요. 코로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극복을 한 뒤에 2차 토론에서도 차분하게 선전을 했고 또 최근에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서면서 샤이 트럼프 표를 조금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전히 좀 큰 격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4년 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곳에서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가장 조금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뉴스 중에 하나가 경합주 중에서 지금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곳이 플로리다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역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든의 어떤 승리를 일정 부분 가정하고 금융시장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결과를 모르게 됐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박빙의 결과로 누가 이길든지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박빙으로 미국 대선이 끝나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한쪽으로 결과가 확실히 쏠리면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박빙으로 끝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2000년도 20년 전 사례에서도 봤었지만은 대통령 결정이 이제 좀 지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도 플로리다 재검표가 있으면서 1개월 정도 대통령 최종 결정까지 좀 대법원 결정까지 딜레이가 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에 미국장이 선거가 끝나고도 한 2.7% 정도 더 하락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런 우려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굉장히 확산되면서 사실 간밤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3%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았던 3분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4분기 경기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이 주요국들의 전방위적인 봉쇄 뉴스를 계속 들으셨을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부분 봉쇄를 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4분기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시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다음에 4분기 경기 우려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극심하게 반영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은 가장 크고 그동안에는 바이든 후보의 이 상당히 좀 큰 격차로 우세할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경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지표는 일단은 좋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다음 주는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그 밖에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경제 지표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수출도 이제 9월에는 플러스 전환을 했었지만 이제 10월 숫자가 이제 발표될 텐데 다음 주에 발표될 10월 수출도 아마 좀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미국의 부양책이 계속 지연되면서 미국 지표들도 이제 9월, 10월 발표될 숫자들이 조금 부진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들은 이미 코로나가 좀 이제 증가하면서 뭐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가 증가하면 경기 안 좋아지겠구나. 미리 좀 선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표가 조금 안 나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는 정말 뭐니 뭐니 해도 뭐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대선 결과가 이제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은 아주 유사한 지지율로 아주 유사한 그 표로 박빙의 결과가 끝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불편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조금 이제 선거인단 표가 좀 쏠리면서 확실한 압승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한결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어쨌든 부양 의지를 다시 지금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부터 이미 유럽에서는 봉쇄가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봉쇄를 하고 나면 한 2주부터 이제 확진자가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럽 국가들 중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확진자 증가가 조금 둔화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좀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럽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 악재를 반영한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25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760포인트 이 정도가 저는 단기 바닥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결국은 미국 대선이 이제 종료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이든 승리에 따른 안도랠리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들이 뭐 어떤 뭐 대형주냐,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런 스타일과 상관없이 조금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만 거의 1조 4천억 원 정도 물량 출회됐고 기관은 이 화수목금 내리팔면서 역시나 또 1조 넘게 물량을 내놨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또 강한 매도를 이번 주에만 집중시켰던 이유도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네. 수급적인 특별한 변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편하게 가정을 해왔던 수급 여건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제 매물이 좀 급격하게 출회됐다고 보고요. 그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 지표 중에 이제 대표 지표가 미국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인데 빅스가 어제 간밤에 이제 40을 모처럼 넘었습니다. 지난 그 봄 이후로. 한 6, 7개월 만에 다시 넘었고요. 최근 2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이 빅스 지수가 40을 전후로까지 올라왔을 때 보통 여기가 이제 기로의 어떤 그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장을 비롯해서 글로벌장이 이제 패닉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인 공포를 충분히 반영했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 로 아마 투자자들이 좀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빅스 지수가 40 부근에 왔을 때 실제로 패닉이 갔던 경우는 2000년도의 IT 버블이라든가 또 리먼 사태 2008년도 그다음에 올해 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 세 번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 사례들은 이 빅스가 40 정도에 왔을 때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한 7, 80% 정도는
빅스 지수가 오히려 이 40분에서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수급 여건은 지금 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뭐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고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값이라든가 채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전 그 지표들이 사실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달러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수급 여건은 단기적인 공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봐서 다음 주에는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안도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들 다시 한번 좀 챙겨보는 그런 좀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보시는 섹터라든지 반등을 노렸을 때 좀 먼저 튀어오를 법한 종목군들 기준점이 있다면은 고르는 기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3분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또 그 스타일 측면에서는 업종이나 섹터, 뭐 또 대형주나 중소형주에 사실 가르지 않고 저는 그 9월, 10월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스크리닝해서 뭐 업종이라든가 스타일과 상관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아마 반등 초기에는 좀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과 상관없이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다음 주 미국의 대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 시점이 조금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마무리되면서 안도랠리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결정이 됩니다. 주 중반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들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실 텐데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있고요.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문가를 선택해서 진단받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심도 깊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금산 최병훈, 이광무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128-3388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돼요. 사전에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388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미리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전문가 원하시는지까지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만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죠. 10월 달 양시장이 크게 좀 조정받았는데 이 부분 이제 추워지는 11월, 12월 뭔가 산타랠리가 조금은 일찍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11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